자, 다시 합시다. 2015학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6학년도 6월 질문사항 뭐 있습니까? 8번이요. 8번 문제. 서로 다른 광상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해놨네요. 유용한 광물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상을 크게 돌 사이에 있기 때문에 돌의 만들어지는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 화성광상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 변성광상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퇴적광상도 있죠. 화성광상은 마그마가 식어지는 과정에서 금속 성분이 많이 함유된, 그래서 녹는집 높은 놈들이 먼저 정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구와 2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이 광상의 얘기는 여러 때 나눠줄 프린트는 G1에 있었습니다만은 G2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광물이 좀 많이 함유된 놈들은 녹는집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방 고체로 정출이라는 게 있어요. 석출 말고 정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속 성분이 많은 대부분의 금속들이 화성광상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금속은 아닙니다만은 한 지하 한 500km 정도 극정 높이의 압력의 온도면 탄소가 다이아몬드 정도로 될 거라 생각되는데, 그게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게 지금의 지표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속 광물이 그러하겠고요. 심해 열수층, 심해 열수공이라고 불러주죠. 해령 근처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면서 그게 금속 성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나오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성광상입니다. 그러면 금맥이 이렇게 쫙 있었던 건 화성인데요. 그게 풍화돼 가서 깎여 나왔네요. 사금, 사철 이런 것들은 퇴적이에요. 그리고 풍화작용 얘기할 때 장석이 가수분해를 통해서 고령토가 됐죠. 그런 것들도 역시 풍화작용을 통한 고령토 이런 것들이 퇴적광상입니다. 반면 변성광상은 열과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흑연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성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이런 변성, 퇴적, 화성광상에서 마그마가 관여합니까? 했어요. yes 했나요? A가 누구라고요? 화성광상입니다. 다음 풍화되겠습니까? yes 한 게 B네요. B는 누구다? 퇴적광상이 B라고 되겠죠. 이도저도 아니에요 하면 C, 변성광상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A는 화성광상이다. 맞습니다. 고령토, 퇴적을 통해서 또는 풍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B였다. 괜찮죠? 비금속 광물은 굳이 재련할 필요가 없어요. 금속 광물을 재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속이라는 것은 대부분 산화물의 형태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소로 환원시키는 재련 과정. 그래서 산화철을 재련시켜서 철을 넣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8번 얘기를 설명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7번이요. 7번 문제예요. 7번 물의 동결작용에 의한, 그래서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졌죠. 네. 그래서 암석을 쪼갰네요 하겠습니다. 동결작용 기계적 통합니다. 나는 신성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압력이 감소됐네요. 방미작용을 봅니다. 둘 다 기계적 통합니다. 뭐 화학 반응이 수반되는 그런 반응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가는 한랭 가스판 지역보다 온난 건조한 지역에 살아야 된다. 물이 얼어야 되는데 한랭해야죠. 그렇죠. 이온 설화산 울산바위 방미작용을 통한 판상절리, 즉 심성암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온 얘기 잘 돼 있죠. 네. 둘 다 기계적 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풍화 말고 그러면 뭐가 있다고? 화학적 풍화가 있죠. 화학적 풍화는 당연히 고온 가스판 지역에서 잘 일어납니다. 네. 화학적 풍화가 어떤 것도 있었나요? 산업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고리도 만들 때 했잖아. 뭐 가수분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해. 용해도 용해는 CaCO2 탄산칼슘이 섞여 동분돼서 녹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요. 철의 산소 반응에서 가수분해 장석이 물 집어넣는 과정에서 우량토가 만들어지는. 이해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가는. 그래서 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산화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철의 산화 가지고 봤는데 철이 그냥 산소만 있는 것보다 물하고 같이 있으면 더 빨리 산화되는 것을 궁금했을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풍화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참고로 풍화는 사태하고 풍화는 중2 기준으로 이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봐야 뭐 내용 몇 개 없어요. 한 15분 정도 내용 되더라고요. 다른 질문 될 거 뭐 있습니까? 비슷한 6월에 또 다른 질문. 11번이요. 6월에 11번 문제요. 6월에 11번 안식각이라는 힘을 썼네요. 안전하게 식 깎는다는 침식할 때 식입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각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모래를 조금 쌓으면 이렇게 되죠. 좀 더 쌓으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좀 더 쌓아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도들을 보다 안식각이라는 힘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각도, 안전한. 안전한 각도, 이런 것을 안식각이라는 힘을 씁니다. 안식각보다 억지로 더 크게 해놨다면 쉽게 흘러내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사태가 일어날 때 질량체 m에 대해서 mg가 있었겠고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mg 사인 세타가 되고 있죠. 네. 마찰력은 마찰계수 u에 대해서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가 umg 코사인 세타 마찰력보다 더 커버리면 쑥 내려올 겁니다. 네. 그래서 사태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세타가 증가되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mg 사인 세타 밑으로 내려가면 구동력 크기는 커지겠죠. 네. 반면 코사인 세타 값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마찰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 이상으로 깎아버리면 쉽게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겠네요. 사태가 일어나면 마찰력 U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찰력 U를 감소시키는 건 주로 물이 많이 들어오면 집중호를 통해서 토양에 물의 함량이 많아지면 쉽게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고. 알겠어? 네. 요즘 들어서 이상기후를 통해서 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산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요? 뉴스에 보면 알죠. 세계 뉴스는 뭐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홍수밖에 안 자, 물이 안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네요. 건조한 바짝 마른 모래로 저런 안식각 실험을 해봤더랬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서 바짝 마른 모래 갖고 뭐 모래성을 만들겠다면 뭐 만드십니까? 네. 못하죠. 근데 약간 젖은 모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 바켓으로 한강 부어버리면 아예 안 된다. 왜 퍼지겠네요. 네. 그래서 완전 건조한 모래로 만든 안식각 기억에 비해서 물이 약간 들어가면 안식각이 50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은 50보단 작습니다. 그다가 다 아예 완전히 물을 흡연해 부어버렸다고요. 안식각이 20도밖에 안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은 50보다 더 크지는 못하겠고요. 모래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공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물의 양은 그것을 채우고 있는 물의 양은 다가 당연히 월등히 높죠. 네. 모래 양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 안식각은 바뀌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7번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15번이 15번 문제요. 15번 그림 가나는 반사망원경과 굴절망의 원리를 나타냈습니다 하네요. 5호 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모았습니다. 보이겠습니까? 네. 여기 구경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빛을 이렇게 뽑아내는데요. 이 반사망원경 카세그레이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경통기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 수 있죠. 예, A가 거울이 되겠네요. 네. 반면 B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아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저반 렌즈가 볼록 렌즈로 돼서 상이 뒤집어지는데요. 예. 그리고 굴절망경 중에서 굴절망경은 갈래식이 있고 케플러식이 있습니다. 이놈은 케플러식입니까? 갈래식입니까? 케플러식입니다. 자, 뭐 어쨌든 가에서 A의 지름이 증가하잖아요. 물체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최소가 거리, 이걸 우리는 분해능이라고 했습니다. 분해능은 어디 비례합니까? 하면 파장에 비례하고 구경에 반비례한대요. 그래서 구경이 커지면 분해능 값은 작아진다가 괜찮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해능 값은 작은 게 훨씬 더 좋아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나에서 B의 지름이 증가하면 직각면 감소한다? 아니죠. 직각면 어떻게 써요? 저반 렌즈보다 그거는 배율이고요. 직각면은 구경의 제곱에 직접 비례하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방금 얘기했던 배율 또는 확대능이라는 걸 쓰는데요. 확대능은 저반의 초점거리분의 대물의 초점거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볼로렌즈의 지름이 증가되면 직각면은 제곱으로 증가됩니다. 됐습니까? 네. 나에서 B의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배율은 했습니다. 우리가 확대능 배율이라고 하는 놈은 포커스 저반에 대한 포커스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가 되는데 지금 저반 초점거리는 뭐하게? 일정한 상황에서 B의 초점거리 대물의 볼록렌즈 대물의 초점거리가 길어진대요. 확대능은 커지겠네요 하겠죠. 네. 배율이 증가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해볼까? 9번 문제요. 9번 문제.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태평양판이고요. 이쪽이 나즈카판이 가고 있네요. 그러다가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아메리카가 대륙인데요, 그죠? 이쪽에 보면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판의 이동 속도는 나즈카판이 남미판보다 빠르다. 대충 비슷한 거리를 가는데 나즈카판은 뭐 33만 년 만에 이만큼 가죠. 네. 근데 비싼 거리를 가는데 대전 중에서 이쪽은 한 1억 2천만 년 걸립니다. 네. 당연히 나즈카판이 더 빠르죠. 네. 나즈카판이 빨랐던 이유가 뭘까요? 대구가 잘 이걸 나타내면 대상 중앙해령에서는 그냥 이런 것만 있죠. 반면 동태평양 해령에서는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에 들어오는 과정을 봅니다. 해구가 있어서 섭입, 잡아당기는 힘이 더 플러스 알파 돼서 이쪽 성격이 훨씬 더 빠른 이유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판 이동의 원동력 하면서 우리가 멘틀 대륙만 생각하는데 멘틀 대륙 말고도 판의 특히 섭입형에 대해서 당기는 요 힘, 해령에서 밀어주는 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세합제의 얘기예요. 우리가 모의고사 이거 끝나고 나면 세합제에 더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들을 가르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미음 보겠습니다. A와 C 지역은 신발질이 발생합니까? 해요. A가 어딘데요? 태평양의 해령 화산역이잖아요. C가 어디입니까? 맨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해령에선 지진은 천발지진만 발생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B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는데 예, 여기 해국 쪽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여기서 멘트 재료의 항구죠. 되겠습니까? 네. 이 지역은 대구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네. 다른 질문 해봅시다. 16번. 아, 이제 스모그는 지겨울 때가 안 됐습니까? 스모그는 크게 런던형 스모그와 그리고 LA형 스모그로 구분한다죠. 네. 런던 스모그는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던 황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SO2 이 상황이 생기는, 그래서 런던 스모그를 다른 말로는 황화 스모그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연료를 태운다, 석탄을 태운다는 것은 어느 계절, 어느 시간대에 태울까요? 겨울. 그렇죠. 겨울 때 태우죠. 난방한다고 석탄 태웠습니다. 네. 대낮에 태웁니까? 새벽에 태우겠습니까? 새벽. 그렇죠. 새벽에. 그래서 요게 안개하고 만나서 황산 안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아황산 안개인데요. 어쨌든 이런 아황산 안개를 들이마시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든지 뒤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LA형 스모그 어떻습니까? 근데 공기 중에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NO를 만듭니다. 이 N2는 공기 중에 있는 놈이었어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질소랑 이렇게 쉽게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이렇게 쉽게 반응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게 일어난 지역은 자동차 엔진 속이에요. 이해됐어? 네. 그럼 엔진이 많이 나올 때는 네. 아. 시간대로 볼 때는 네. 출근 시간대가 네. NO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NO는 쉽게 NO2가 되고요. 이 NO2가 UV 자외선을 받네요. 자외선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NO와 산소 라디칼로 분해됩니다. 됐어? 네. 이 자외선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계절에? 여름철에. 자외선 받을 거니까 대낮에. 새벽 아니에요. 네. LA에서 못 생기는 건 새벽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출근 시간 때 생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산소가 공기 중의 산소하고 다시 만나서 O3 호전을 만들어요. 이게 한낮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각종 먼지라든지 악시덴틀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 물질, 그 여러분 뒤로 지나가면 기름냄새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하고 짬뽕 돼서 만드는 게 요놈이에요. 네. 근데 이 LA 스모그는 UV 자외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광 빛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이게는 화학 반응을 거쳐서 화학 스모그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리해요. 참고로 여러 가지 오염 이런 것들은요, 지금은 지각에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또 화학에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생명화학 이런 쪽에도 나왔습니다. 또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은 생명에도 얼마든지 나오죠. BOD, CODS 하는 등으로. 네.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NO에서 두 번째 피크가 일어나는 니은이 오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NO 첫 번째 피크, 두 번째 기억이 NO2가 되고 세 번째 니은이 O3 오존이 되는 거예요. 네.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구름이 두껍게 껴버리면 자외선이 잘 안 내려와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활발해지가 못하죠. 이날 발생한 스모그는 LA형 스모그,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입니다. 네. 설마 로스앤젤레스하고 LA를
난장이야. 저는 이해가 아까 전에 저한테 아니야. LA가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안 말해줬더니 막 라틴 아메리카냐고. 지금 심각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LA를 한자로 쓰면 나서. 예, 갈비가 왜? 나성입니다. 나성이야. 갈비가 맞았어? LA 갈비.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지만 노래. 라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항상 그 노래의 라성이 LA에 가면. 라요 라. LA가 갈비여서 LA 갈비 아니었어? 근데 라를 이제 두 번 합쳐가니까 나성 되는 거예요. 신기하. 나라랜드도 좋아. 영어잖아. 예, 또 던진 거 뭐 해볼까요? 20번이요. 20번 문제. 예, 20번 문제는 세계 캠퍼스 지역 답으로 오는 문제입니다. 맞았다. 형이 맞았어? 형이 맞았어? 자, 20번 문제. 멋있어? 운하에서 어느 3개월간 태양, 달, 금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이렇게 태양이 지고 있어요. 근데 금성이 지는 시각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금성이 태양보다 나중에 집니다. 네. 이 라인은 금성이 동방에 있습니까? 서방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동방. 예, 이런 비너스 등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보다 먼저 진 이쪽은 뭐예요? 서방. 그렇죠. 비너스 서방에 있습니다. 그럼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다 만난 여기는 뭡니까? 춤. 예? 아이 무슨 내처만데 네. 저씨 악의 새끼 이거 악마 새끼 저거. 예, 여기는 비너스 외 합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근데 달은 어떻게 놨습니까? 하면 이렇게 달을 해놨습니다. 태양과 함께 지는 요 달은 사기죠. 여기는 초승이 될 수 있겠군요. 뭐 상편 정도 해볼까요? 삭 직전이니까 금은 하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질문입니다. A, B 구간을 했어요. 여기가 A고요. 다음 B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달이 또 이렇게 됩니다. 4에서 4까지죠. A, B 구간을 뭐라 한다? 한 달. 상망월이라 한다. 음력한 달 상망월이라 한다 되겠죠. 항상월이 아니라 상망월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니은 C일 때 금성과 달의 위상은 서로 다릅니까? 했어요. 지금 이제 금성이 막 동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방에서 동방으로 막 넘어가 있는 이쪽은 보름 위상이 되겠죠. 근데 달은 이제 막 사기 지났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사기 막 지났으니까 초승이죠. 위상 같은 수는 없죠. 이해됐습니까? 네. B 이후에 최대위가 이미 동방으로 넘어갔는데 서방 최대위가 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있나? 뭐 매번 하는 거지 않나? 태양이 지금 뒤에 보이는 지는 금성 동방이다 하는 거. 금성의 위상이 망이라고. 금성 위상은 보름달이라고요. 되겠습니까? 기껏 외합 지난 뒤에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뭐 이렇게 외합 최대위각을 이미 지나버리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죠. 금성 회합 중에는 대략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다른 질문 18번이요. 18번. 어느 소행성의 궤도를 나타냈잖아 해봤습니다. 태양이 준비되겠고 편일점까지가 2AU 돼 있네요. 네. 원일점까지는 6AU 돼 있습니다. 장지름은 이게 장지름입니다. 장지름 8AU가 장지름입니다. 장반지름은 이것의 절반이 장반지름 됩니다. 4AU입니다. 절대로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장지름으로 장반지름 삼지 말아야죠. 네. 이해됐습니까? 장지름은 4AU입니다. 그 다음에 케플러 제3법칙을 통해서 주기 제곱과 장방자의 삼승이 비례해야 하는 것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억납니까? 네. 물에서 나오고 지하에서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에 지구는 1년의 제곱으로 하니까 1AU의 3승. 여기서 1AU라는 것은 지구 태양사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얘기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4AU의 3승은 8년짜리의 제곱이 될 거고 9AU의 3승은 27년짜리의 제곱이 됩니다. 정수 떨어지면 뭐 이 정도뿐이에요. 되겠나? 네. 물론 더더더 있겠는데 18번 궤도의 긴 반지름 장반경은 4AU다. 됐습니까? 네. 1년 동안 쓸고 한 면적은 해봤습니다. 이 전체를 쓸고 한 면적을 우리는 S라고 해주네요. 알겠습니까? 네. 물론 S는 파이 AB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장반경 A, 단반경 B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반경과 단반경이 서로 같은 걸 우리는 원이라고 불러요. 네. 되겠나? 네. 지구의 회합 주기를 물었습니다. 회합 주기를 내는 거는요. S분의 1은 2분의 1 빼기 P분의 1 이렇게 쓰거든요. 지구가 1년이겠고 요 놈은 8년짜리 주기잖아요. 그럼 8분의 7이 되겠죠. 회합 주기 역수가 8분의 7입니다. 회합 주기는 7분의 8. 8년입니다. 이해됐어? 네. 뭐 이 공식 뭐 안 가르쳤어? 가르쳐줬어요. 회합 주기 행성하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데요. 내가 써져 있어 여기. 6월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10. 6월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19번이요. 19번 문제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나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 서해안 폭설이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주네요. 19번 가에서 태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풍 열대 저기압인데 그죠? 네. 근데 구름 모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가의 A 지역은 했습니다. 어차피 저기압의 중심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온 쪽. 이해됐어요? 네. 동풍계의 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동풍계의 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북풍계열이죠. 저 서풍계열이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남동풍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있겠고 A 지역은 그 태풍 중심의 서쪽 방에 있으니까 그지? 되겠어? 그래서 A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오는 서풍계열 바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동풍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되겠니? 네. 아니, 남동풍이 어떤 바람이에요? 이렇게 불어야 남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지? 중심에 저기압이 여기 뻔하게 있는데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 B 지역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B 지역 위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뭘까요? 예, 구름인데요. 무슨 구름이야? 저군요. 아, 친문이요. 네. 장마전선 있는 거죠. 아, 장마전선 있는 거잖아. 장마전선, 장마구름이 있는 거잖아. 네. 장마구름이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각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여기는 오축해겠습니까? 북태평양이겠습니까? 여기는 북태평양이죠. 오축해기다는 이쪽에 오축해기 있어야죠. 이해됐어요? 네. 다음 나에서 C 지역 황해입니다. 네. 시베리 기단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황해 바다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 공급받습니다. 기층이 불안정해지죠. 네. 그래서 기층 하부가 가열되니까 겨울철에 어떻게 황해 바다가 따뜻합니까? 라고 한다면 시베리 기단의 온도는 대략 영하 40도에서 60도 됩니다. 영도시의 따뜻하네요. 황해 바다는 이제 충분히 따뜻하고 그래서 적은 구름과 함께 폭설이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하얀 쓰레기가 내려오죠. 이 쓰레기 누가 치운다고요? 네. 예, 5년 후에 여러분이 치우면 돼요. 아 이거야. 왜? 이게 처음 한건 아니잖아요. 네. 나 아무도 안 했어. 네. 언니. 이해됐어? 네. 네. 충분 답낼 수 있겠습니까? 네. 다른 질문은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9월로 넘어갑시다. 과체. 같이 정도 보는 거. 고개물. 9월로 넘어갑시다. 9월에 질문 사항 뭐 있습니까? 누구는 3번이요. 9월에 3번 문제 물어봐요. 9월에 3번
지구 대기를 구성한 주요 기체의 분업을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질소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이산화탄소는 엄청나게 감소하네요. 왜 그럴까요? CO2 이산화탄소 기체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HCO3 1-나 CO3 2- 형태로 물에 녹았어요. 다시 말하면 수건에 녹아들었던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그냥 물에 녹자면 뭐 별로 많이 녹이지 못합니다. 근데 지각에서 흘러나온 칼슘과 만나서 CO3 탄산염의 형태로, 석회암의 형태로, 방해석의 형태로 솔리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 이게 계속되면서 기권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모두 다 석회암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다가 광합성하는 놈들이 나오면서 산소가 삐져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는 40억 년 전이 훨씬 더 컸죠.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네.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했습니다. 기권에서 수권으로 녹아나가고 직권으로 간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A는 뭐예요? 기권에서 아니요. 직권에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네. 그지? 네. 기권에서 다이렉트 직권 내려간 건 아니죠. 중간에 수권을 거쳐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20억 년 전에 산소는 육상 신분에 의해서 나왔을까요? 한데 우리가 육상을 진출한 게요 한 5억 년 정도 전이에요. 20억 년 전에는 즉 성칸버리아 때는 오존층이 없어서 육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은 사이노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산소를 방출하고 그 산소가 물 속에 포화된 뒤에 대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기권에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제 육상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질시대를 볼 때 대략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5억 4천만 년 하는데 대략 한 5억 년 정도 됐던 여기가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육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했어? 네.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요? 2번 문제. 2번 문제.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태양 정도 되면 지구 정도의 위치에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1AU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B라고 돼 있죠. 네. B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있네요. 그치? 어쨌든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C는 이쪽에 있네요. 생명가능지대를 벗어나 있는 쪽에 있고요. A도 역시 생명가능지대를 벗어나 있는 쪽에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중심별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죠. 멀어져요. 그리고 그 폭도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은 왜 넓어져요? 여기가 물이 0도씨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100도씨 되는 거고 0도씨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광도가 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게 조금 천천히 낮아지는 거죠. 광도가 낮으니까 금방 떨어진다고요. 이래서 네.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당연히 생명가능지대는 네. 뭐야 이 도덕 문제는? 누가 했어? 줄기.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문? 8번이요. 바로 문제 한반도 지질 명소 지질 구조를 제시했잖아 했습니다. 자 A는 광주 무등산 무상 절리라 해놨네요. B는 고군산 분도의 습곡 구조를 보고 있고요. C는 태백 구문소의 층입니다. 문제가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주상절리라는 것은 화산암 계열이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요, 우리나라 화산암은 대부분 신생대 거다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의 화산암들은 신생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풍화수지. 그렇죠. 화산암은 쉽게 풍화돼요. 근데 이 광주 무등산 주상절리는요 7천만 년 전 거예요. 오. 우리가 성캄브리아 때가 이렇게 했고요. 고생대가 대략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나요. 중생대는 0.65, 6,500만 년 전에 끝나거든요. 중생대 정말 끝자락이죠. 그때 만들어진 놈이에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요. 광주무등산 주상절리는 이거는 7천만 년 전 거예요. 요 광주무등산 주상절리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사람들이 걱정하셔서 이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 구역을 했다가 그게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하기에 앞서서 1박 2일 팀을 불러서 1박 2일 옛날 이승이 나오고 할 때 강호동 있고 할 때 그때 찍고 이후에 시민들한테 개방했습니다. 그게 7천만 년 전 중생대 겁니다. 신생대 거라 해도 크게 나쁘지는 많아요. 습곡을 봤습니다. 고성군도의 습곡인데요. 이거 규암이에요. 이건 당연히 성캄브리아 쪽이고요. 예, 규암이다 보니까 변성암 쪽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층리를 봤다는 것은 얘는 퇴적암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소폐암이에요. 되나요? 네. 다음 여러 가지 암석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봤네요. 퇴적물이 있었고 이 퇴적물이 Y가 됐습니다. 당연히 Y는 퇴적암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 작용을 통해서 변성암이 됐네요. 됐나요? 네. 이 변성암이 또다시 퇴적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변성암이 녹아서 마그마가 됩니다. 그 마그마가 식어서 X가 됐네요. 화성암이죠. 화산암 아니에요. 화성암이에요. 알겠어? 네. 화성암이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화산암보단. 알겠나? 화산장보다 화성장이 훨씬 더 넓은 의미라고요. 네. 알겠나? 네. 화성암이 되겠고 그들이 또다시 퇴적물이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뭐 그들이 직접 변성암으로 내려가기도 하겠고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A는 했습니다. A는 화성암 쪽입니다. X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B는 습곡은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변성되는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습곡을 만들 수 있겠죠? 2번이 괜찮네요. 되겠나요? 네. C, 층리,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은 Y에서 만들어졌죠? 이해됐어요? 네. A는 C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한데 요거는 신생대 또는 중생대 끝자락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면 태백 이쪽은 퇴적암은 고생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A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가장 높은 열과 압력이라면 당연히 변성암을 받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추가로 지구의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 나올 수 있죠. 뭐예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마지막으로 조력 에너지가 되는데요.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들은 주로 태양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하면 변성암이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화산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건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만들죠. 물론 조력 에너지도 퇴적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만은 조력 에너지의 영향은 훨씬 적죠.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세 바로 안 하냐 아이씨 앞에 좀 두고.
자, 추가적인 질문 더 뭐 있습니까? 6번. 6번 어떤 풍화작용이라는 것을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물의 어느 과정이네요? 동결작용이잖아. 네. 기계적 풍화네요. 그래서 기억 화학적 풍화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게 암석이 쪼개져서 쌓인 걸 페리라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맞고요. 네. 왜 당연히 일루차 맞아요. 테일러스도 사인. 그래요. 아 테일러스를 몰랐어요.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다른 질문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하나는 12시간 간격을 작성한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이 나입니다. 되겠나요? 이제 이 온대 저기압의 중심이 이제 동해바다로 뻗어나가 있네요 하는 게 가가 되죠. 시간 흐름은 나에서 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가가 먼저 찍은 거라고요? 아니요. 나중. 이 기간 동안 온대 저기압 세력은 강해집니까 했어요. 저기압 중심기압을 한번 보십시오. 가에서는 1008보다 낮았죠. 네. 1008 헥토파스칼 정도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1012 헥토파스칼 돼 있잖아. 네.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낮아지고 있는 건 세력이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저기압인데 저기압의 기압이 더 낮을수록 더 강한 거잖아. 저기압 세력이 강해진 거죠. 이랬어요? 네. A 지역의 풍향은 북서에서 남동풍으로 바뀝니까 했어요. A 지역은 지금 온대 저기압의 한가운데 있던 A 지역입니다. 여기는 남서풍이 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후에 북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반대가 됐네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온대 저기압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네. 다른 질문? 12번이요. 12번 어느 날 지구에 대한 금성, 목성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지어였습니다. 태양이 있고 금성의 공전되면 지구의 공전되면 있네요. 자,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이 어느 쪽에 있어? 서방 최대각을 이미 넘어간 상태죠. 이해됐습니까? 금성은 서방 최대각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주피터가 보이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음 날 어떻게 되겠니? 합니다. 금성은 이각이 줄어들어 있겠죠. 네. 그래서 금성 1, 태양과 이각은 감소한다가 괜찮네요.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목성은 공전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하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낭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관측하는 것은 위상의 변화는 시계 방향을 바뀌는 거죠. 네. 공전 방향 분명히 반시계지만 위상의 변화는 시계 방향을 봐야 됩니다. 네. 남중 시각이 지구가 자전하는 과정에서 남중을 얘가 먼저 남중하죠. 네. 이래서 남중 시각이 빨라지죠. 아. 이해됐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과정에서 반시방이 자전하는 과정에서 남중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해됐나? 네. 금성의 위상은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그냥 금성 혼자 돌려도 괜찮으나 외행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해됐나? 네. 금성의 적격이 감소한다. 금성의 적격이 감소하는 것은 내압 근처죠. 이미 서방 최대각을 넘어간 상태잖아요. 순행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이해됐어? 중간에. 예, 금성의 적경은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 목성도 여기 충원제에 의해서 역행합니다. 이쪽은 당연히 순행하는 라인입니다. 이해됐어? 네. 정리해요.